그 사람들이 요새 이제 한자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래갖고 너무들 관심을 안 갖고 한글 전형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문화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자를 몰라갖고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자라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여튼 우리 한자가 우리말이라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특히 고전을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글만, 뜻만 알아가서 자의만 알아갖고서는 해석을 전혀 못 하거든요. 고전에는 보면은 감춰져 있는 뜻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해석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주역 같은 데 보면은 표면에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글자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얼마나 그게 아주 적나라한 삶의 얘기인지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걸 정신과학 문화원에서 공부를 강좌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들어가는, 이게 지금 뜻글자가 생기고 나서 처음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삶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로 이제 오해들을 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글자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좋다고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에 이어서 이 강좌의 내용을 갖고 그대로 명상 수행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승준 선생님은 이거를 지금 14년을 지금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을 하셨고, 지금 세계 최초의 자전을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계 최초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자원이,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 자원을 제대로 해설을 그러니까 자원 자체를 제대로 해설한 그런 자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제대로 해설된 자전을 지금 이제 45,000자 가량 된다고 하는데, 45,000자에 상당하는 그런 이 글자의 자원을 지금 모두 해설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전을 지금 집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바로 그냥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거냐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준입니다. 제가 단에 서서 강연을 한 경험은 있지만, 그건 이제 부득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직업상 그렇게 한 적은 있지만, 나도 단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한번 내 말을 할 수 있고 남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에 서기를 주저했고, 이제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남길 말을 남기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단에 서게 된 최초의 강좌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히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이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생각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이제 칠판에 쓰고 가르치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도 있구나 이렇게 정도로 생각했는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게 되고, 사실 이제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고지신 가위 사여라. 옛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게 되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더래요. 그게 한 90년 되니까 중국이 아직 그렇게 강력으로 발돋움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하고 상대를 해서 늘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럼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세계 최고고, 과학 문명이 세계 최고고, 문화 예술 모든 것이 가장 앞서 있다. 그럼 너들은 중국도 힘없다. 그래 중국 사람 계속 듣다가 끝에 가서 맞다. 다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도 분발하면 미국을 따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발주자고 너희들은 선발주자니까 그건 역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죽었다 깨도 너희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역사다. 그 뒤부터 이제 논쟁이 일어났답니다. 미국 사람이 일체 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5,000년 역사를 너희들 200년 역사 가지고 감히 말을 열 수 있겠냐. 그럼 우리는 고대에도 문화국가였고 지금도 너희들보다 뒤쳐져 있지만도 문화적인 강대국이다. 사실상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합니다.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네들은 현대 문명만 가지고 앞서 있는 것을 자랑할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역사를 굉장히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역사가 짧았어. 그래서 각처에다가 주소들은 이야기만 있으면 그걸 유적지로 만들어서 비석을 세우고 역사적 근거를 만들게 하고 인디언들이 살았던 운막을 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방식 때문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역사 왜곡은 하지 않고 사실 기록을 중시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이 한자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역사, 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일이 동의 역사를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다 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자꾸 튀어나오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동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에 사라졌을까? 그게 좀 수수께끼 아닌가?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봤죠. 그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문화를 말살해버리니까 금방 역사가 단절됩니다. 자기 역사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교 문화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대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열심히 한 데다가 문화혁명을 하니까 유교에 대한 전통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복원하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배워왔습니다. 종묘 와서 배워가고 안동에 가서 배워가고 그래서 다시 공자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 동미족이 역사는 우리한테 방해가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네들이 뭘 말살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가 엄청난 훼손을 당했고, 다만 이 글자 안에 숨겨져 있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들 사용해야 되니까. 이래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글자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주 깊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담겨있고, 그런 애들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고산이 잠겨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헤칠 여행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풀이는 그 해당 시간에 가서 하겠습니다만도 대충 설명하면, 이것을 나역자 같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다. 죄수 숫자입니다. 죄인 숫자입니다. 이건 그런 명자고, 이것은 죄인에게도 적어도 죄인이라고 해도 최소한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따뜻한 밥을 해준다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스할 온뿐만 아니라 익힐 온입니다. 여기서는 뒤에 것을 익히는 거예요. 이 예고자는 예고도 되고 이제 일고, 무슨 사건을 할 때 이 고자를 쓰죠. 그 다음에 연고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고, 연고고, 일고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고자도 앞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만도 원래 모양은 가운데 줄 밑에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적당히 그어버리고 자꾸 강체자화한 것이 역사 기록이고 조직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종교 강체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건 오른쪽은 이 칠봉자예요. 이걸 개념한 것이 덩굴을 문 이렇게 보통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칠복자예요. 친다는 뜻이고, 몽둥이 치는 것도 치는 것이고, 악기를 치는 것도 치는 것이고, 어쨌든 전부 다 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울문 비슷한데 등 쪽이 그 모양이 다른 거울문이다가 해서 등거울문 이렇게 가르쳐서 이건 엉터리예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제 그걸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걸 간물이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집면입니다. 꼭 한번 사진을 찾아보세요. 뜻은 집이고, 그럼 집 가도 이거 들어가고 거의 집과 관계 됩니다. 음은 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물이 해보니까 배우는 사람들 이게 무슨 과과 관계 되는가 하니까 이게 풀이하고 안 관계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과 본래의 음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 예고자는 그 옛날에 어떤 나라가 국가를 처음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중자는 이건 나라 국자예요. 나라 국자고 이것은 이런 글자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깃발입니다. 그 나라의 가운데에 세운 그 깃발입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공굴이에요. 그래서 공굴이나
공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비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그 치는 것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사고 할 때 그 일고거든요. 사고 그 어떤 의미로 그랬는가 그 연고라는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 일까지 예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진짜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는 이 화살 시 때문에 음이 시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금방 이해될 거예요. 이 진짜에 대한 풀이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살 시는 그 부족, 그 화살은 부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할 때 이건 이것이 깃발 은자입니다. 깃발 은자와 화살씨가 붙어서 괴뢰의 족제예요. 깃발은 그 자기 괴뢰를 상징하는 깃발이고 이것이 모방은 맞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한 그 가운데 족제할 때 깃발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처리된 거예요. 원인을 다 찾아가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될 겁니다. 그 깃발과 그 결의 상징 깃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팀, 일본팀 축구 시합하면 깃발이 서로 다른 깃발이 나붙습니다.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살도 그 부족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화살이 다 달라요. 그 특징을 나타냅니다. 전쟁할 때 어느 군대가 아직 자기들 똑같은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섞여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몸을 쳐서보니까 화살이 달라요. 그럼 위장병 간첩들이 와가지고 다른 화살을 쏟다 하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화살은 자기 부족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족끼리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모르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알게 하려면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국혼입니다.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는 것과 관계입니다. 배우자라든가 이런 뜻이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5편 자세히 보세요. 이 세신자에 대한 설명 앞으로 재밌게 나올 것이고